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저녁은 아닌데 아까 중간에 김밥이랑 초코 케이크 조금 먹었어요. 친구들은 저녁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다. 일찍 먹은 친구들은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안 먹은 친구도 있으려나? 7시 5분이니까. 아무튼 잘 챙겨 먹은 친구는 좋아하는 거 잘 먹었으면 좋겠고 아직 안 먹은 친구들은 저녁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결정은 신중하게. 겨울철에는 절대 나무를 자르지 마라.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라. 침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봄이 올 것이다. 로버트 H. 슐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 결과 필요하지도 않은 엉뚱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버리기도 한다.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에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혹은 이번에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며 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문제를 올바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지. 행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걸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텐데. 메디스 와튼. 비싼 요리를 먹거나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거나 성대한 파티를 열고 명품을 사는 등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을 안겨주리라 믿지만 사실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과식으로 속이 쓰리거나 화려한 휴가가 끝난 후 밀린 일을 해야 할 때, 성대한 파티를 끝낸 뒤 뒤처리를 해야 할 때, 잔뜩 기대하고 산 값비싼 옷이 생각만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처음의 행복은 서둘러 끝나버린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들에서 늘 행복을 찾는다면 정말 근사하고 빛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굳이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어. 행복은 그 어떤 때라도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니까. 친구에게서 발견하는 내 참모습.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랜 벗이다. 조지 허버트.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오래 사귄 친구는 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과장되게 반응할 때도 내 속마음을 알아챈다. 그들을 통해 내 참모습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생각의 차이.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 블레즈 파스칼.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못난 자신을 책망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멀리해야 한다. 나를 과장하지 않아도 지금 나는 행복한걸. 잠재력을 믿어라.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젊음을 믿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라. 모두 다 내 하기 나름이야 라고. 앙드레 지드. 젊든 나이가 들었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은 채 살아간다.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으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되새길 거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삶의 철학 하나면 충분하다. 린 유탕.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무책임함과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모든 일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따져 최선을 다할 거야. 화낼수록 나만 손해야. 화를 내는 것은 비싼 사치다. 이탈리아 속담.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는가?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기둥에 박기도 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한다. 그런 실수들은 화를 더 키울 뿐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만다.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화를 누구더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이다. 화를 낼 이유가 있다고 반드시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 왜 불만스러운지, 화를 내는 게 내게 얼마나 이득인지, 화를 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닐까?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어라.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해요. 이 문구에. 우정이라는 기계에 예의라는 정제된 기름을 바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콜레트.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한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소조차 보여주지 않는 걸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그걸 싫어하지 않을 거야. 저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진짜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도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 예의 없거나 너무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대방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화났다고 그렇게 상대방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존중과 예의 그리고 지켜야 할 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태도.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패트리샤 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클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해야지. 플라시보 효과도 중요하고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가짜 약인데 진짜 약인 것처럼 이렇게 믿게 해서 그 아픈데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이 아닌데 감기약이라고 믿게 하고 주면 그게 진짜 감기약으로 믿어서 감기가 호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플라시보 효과나 아니면 진짜 많이 웃고 그래서 뭐 아프거나 그런 것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진짜 많이 아플수록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나 평화로움을 얻었을 때 그렇게 몸이 진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현대의학이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환자들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나 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부는 크게, 목표는 분명하게. 햇볕이 내릴 때는 저 멀고 높은 곳에 야망이 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에 따르러 노력할 수는 있다. 루이자 메이 올컷. 우리는 오늘이나 이번 주에 해야 할 간단한 목표를 정한 뒤 해야 할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둔다. 장보기, 세탁물 찾아오기, 세차하기 등의 사소한 일들을 해낼 때마다 후련해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큰 포부를 담아 목표를 세워라.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목표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결코 잊지 마라. 장기적인 목표들을 적은 뒤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어야겠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해.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충분하지 않다. 에릭 호퍼.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기, 그 어떤 것이라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좀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것에서 아무런 행복도 찾을 수 없다면 그걸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제로는 아무리 더해도 제로에 불과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겠다. 더 많이 원하기 전에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겠다. 매일 춤추자. 심호흡을 한 뒤 신발을 벗어 던져버린 채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는 날마다 온다.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진짜 다른 나라 막 춤추고 되게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막 늘 축제같이 이렇게 막 흥이 많아서 그렇게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생각 종종 해요. 기회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기회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인생은 짧다. 열정적으로 살아보자. 오늘은 춤을 추자. 나 혼자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어도 좋아. 실루엣.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낫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속아 넘어가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 세무얼 존슨. 신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바탕의 근간은 아닌가. 우리는 늘 남에게 이용당할까 두려워 벽을 만든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부터 한다. 매사에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아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늘 남들을 믿지 못해 냉정해지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경계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봐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귀함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서 나랑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그 다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거를 특별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도 빛날 수 있고 나도 빛날 수 있고 각자 그런 다양한 면들이 빛을 낼 수 있으면 더 다양한 분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밝히는 빛이 환하지 않아도 그로써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최상의 장식은 집을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 비전이 있는가? 내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면도 바꿀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몽상, 재구성,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 용어로는 인지요법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기도 한다. 자신이 바라는 행동이나 목표, 결과 등을 곰곰이 생각한 후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이들도 있다. 물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전을 갖고 있으면 바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수월해진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이걸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콜레트. 불가능에 봉착했을지라도 희망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희망을 가지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희망이 없으면 반드시 추락한다. 희망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 필연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미리 손을 썼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답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다만 시도하지도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 당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모두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자. 그리고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자. 누구도 아닌 스스로 하라. 자신이 쓸 땔감을 직접 자르면 2배 더 따뜻해진다. 헨리 포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집안을 내 손으로 청소했을 때는 깨끗한 집에 더 흐뭇해지고 직접 메뉴를 짜서 요리하고 차린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 될 수 있는 한 내 손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면 더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냈더라도 나는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흥분을 맛볼 수 있다. 평소라면 남에게 시키거나 건너뛰고 말았을 일을 오늘은 내가 직접 해보자. 청소기를 사용하는 대신 빗자루를 들어보자. 조화로운 삶.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롭게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마하트마 간디.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은 일에 끼어드는 것이 싫어 거짓말을 하거나 친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얼른 다른 곳으로 피해버린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을 뛰어넘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면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신념이 분명하며 신념에 따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거야. 친구들이 생각하는 조화로운 삶이나 그런 건 어떤 건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 책은 여기까지 읽고 또 시크릿 읽을게요.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 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들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두 가지 강력한 도구. 현재 환경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바뀔 것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크리스티안 라슨.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겁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빚을 생각하고 빚을 두려워한다. 빚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쳤어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빚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한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돈을 기대하라. 리사 니콜스.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바프럭토도 말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이다. 제임스 레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붓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담겨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할까 한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 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윌러스 워털스.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마시 시모프.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존 그레이 박사.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존 디 마티니 박사.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제임스 레이. 제임스 레이가 감사하기라는 멋진 연습법을 알려주는 부분을 촬영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제임스가 알려준 방법을 적용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의 숨겨진 핵심이었다. 월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멋진 남자이면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 조 슈거맨이 시크릿 DVD를 보고 내게 연락을 해왔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성취한 일들도 모두 감사하는 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슈거맨은 그렇게 많은 일에서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한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위력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라.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또 말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분도 항상 이런 감사하기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거를 계속 세뇌하듯이 그렇게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감사함에 대해서 늘 고맙습니다랑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거를 그냥 자신한테 하는 마법의 주문처럼 그냥 수시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워워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조 바이텔리 박사.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월러스 워틀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도 제가 읽어준 내용들 잘 기억하고 친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친구들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사느라고 고생한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 뽀뽀도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저녁 안 먹은 친구는 저녁도 맛있게 챙겨 먹고, 그리고 몸도 따뜻하게 체온 높여서 따뜻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가진 그 에너지 총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완급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잘 분배해서 친구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중간중간에라도 휴식을 취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데 10분 이렇게 자주는 것도 이렇게 신체 리듬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 잘 자요. 지금 잘 시간은 아니지만 잘 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잘 자요. 잘 때는 모두 굿나잇. 안녕.